자, 다음 세션도 글로벌 ESG 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P인데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ESG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입법 지원, 정책 개발, 관여 활동, 캠페인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이다연 책임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많이 놀랐는데요. 오늘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CDP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라고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포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을 만날 때는 주로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국내 파트너로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라고 저희 공식 명칭을 얘기해드리면 좀 많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포럼의 이제 공식 명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고요. 저희는 이제 코시프라고도 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포럼 요즘은 이제 ESG 금융이랑 ESG 투자라고 이제 많이들 들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SRI 이제 사회책임 투자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SRI 그 사회책임 투자 포럼을 이제 국내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대개 이제 금융기관들이 SRI 활동을 할 수 있는 ESG 요소를 금융활동에 포함할 수 있는 SRI 활동이랑, 그 SR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기업들의 ESG 관련된 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글로벌 이니셔티브 국내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대표적인 게 이제 CDP는 저희가 국내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이제 CDP가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중에서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이제 아리백, 그리고 이제 SBTI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은 좀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금융배출량 산정할 수 있는 이제 피카프라는 것도 피카프 설립도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피카프 코리아도 런칭하고 피카프의 이제 국내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포럼 같은 경우는 정기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CDP 보고서는 이제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ESG 금융백서랑 이제 탈사탄 금융백서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CDP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서 구성, 그리고 평가, 그리고 CDP가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이제 CDP라고 하시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CDP를 약간 평가로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본래 이제 CDP는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비영리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펀딩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CDP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의 요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만들어진 단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왜 비영리 조직이 기후공시 추진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CDP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CDP가 처음 만들었을 때 2000년대 초반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이 기후 관련된 정보를 따로 이제 공개하거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다이렉트로 기업들한테 요청하는 거 말고는 따로 없었는데요. 그런 방법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보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좀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한쪽에서 이제 같이 중간 매개체로서 누군가가 함께 만들기 위해서 CDP라는 거를 중간 매개체로 두고 이제 CDP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DP 내부에서는 대개는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정보 공개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게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공개를 요청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플랫폼으로 먼저 만들어졌고, 이제 그거를 이런 플랫폼이 좀 더 발전되고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저희가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추가로 이제 런칭을 했고요. 초반에는 저희가 기후 변화에서만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물이랑 산림, 생물 다양성, 플라스틱 관련해서 모든 테마를 좀 환경과 관련된 모든 테마를 다 이제 포괄해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플랫폼을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제가 따로 만든 파일인데요. 지금 이제 740개 이제 서명기관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서명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23년 기준으로 23,000개 기업들이 CDP에 정보 공개를 했습니다. 되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다 이제 CDP에 응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서명기관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총 19개 기업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3년에 CDP에 응답한 응답 기업 수는 23,000개이고요. 작년 대비 24% 증가되었고,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800개의 기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거의 한 2배 가량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중 고객사 요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C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공급망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요청으로 이제 기업들이 응답을 한 기업 수가 이제 거의 한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서 되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DP 데이터 활용인데요. CDP 데이터 앞서 말씀드린 CDP가 이제 공개 플랫폼이기도 한데 이제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CDP가 평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평가사나 아니면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CDP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제 그 데이터를 되게 이제 CDP가 가공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CDP의 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받아서 그거를 제2차, 3차 가공해서 사용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활용을 좀 많은 기관들이나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되게 이제 바로 보실 수 있는 거 이제 구글 파이낸스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기업 검색하시게 되면 CDP 정보가 이제 포털 내로 확인할 수 있게 이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CDP와 기후공시 의무화인데 되게 약간 이제는 조금 아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많이 좀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CDP와 기후공시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이게 왜 연결이 되어 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ESRS나 미국 SEC 기후공시 규정이나 이제 IFRS S2 기후공시 기준 관련해서 이제 되게 만들어질 때 초반 자체에 TCFD 권고안을 100% 기반하겠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 자체에 TCFD 권고안이 CDP의 질의서랑 거의 100% 일치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TCFD 권고안이 만들어지기 당시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그 TCFD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그분들이 기업들이 이제 보고 부담이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나 이제 기준들을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이제 기후공시 관련해서 독보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CDP 데이터, CDP에 관련된 질의서 내용들을 많이 100% 거의 반영을 하듯이 이제 진행을 했고 되게 이제 100% 반영하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일부 몇 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나 이제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체계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해서 이제 권고안이 만든 게 이제 2017년에 만들어진 TCFD 권고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발표한 이후로도 이제 CDP 내에서도 해당 권고안 반영해가지고 계속 디벨롭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권고안이랑 100% 일치할 수 있게 2018년부터 이제 질의서를 다시 재구성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CDP가 올해 2024년 질의서 같은 경우는 이제 ISSB에서 발표한 IFRS-2 지금 기준을 이제 CDP 2024년 질의서랑 통합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질의서 이제 통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응답을 하게 되시면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26년, 25년에 이제 공개될 이제 공시 기준을 좀 사전에 좀 준비하실 수 있는 도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CDP 공개를 하게 되시면 이제 제출하시기 전에 이제 CDP 응답 내용을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선택하시는 게 선택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응답했을 때 이제 CDP 홈페이지에서 기업들이 응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DP 질의서 구성이나 평가 관련해서 이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P 질의서는 C0에서 16번까지로 되게 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C0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파트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의사결정 체계가 있는지에 대한 묻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듈에서는 이제 리스크랑 기회 관련해서 기업 내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 통해서 이제 구별하거나 이제 식별하고 있는 리스크랑 기회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전략으로 해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앞에서 이제 판단한 발견한 그 리스크와 기회를 전략에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이제 넷제로 감축 목표 이외에 다른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감축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있고요. C5번부터 C10번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반복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론에 기반해서 스코프 1, 2, 3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배출한 그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검증을 했는지에 대한 문항들이 C5번에서 10번까지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C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가격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기업 내에서 이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혹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자발적 시장 내에서 탄소 크레딧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내에서 내부 탄소 가격제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이제 공급망과의 인게이지먼트를 따로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이제 정책과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13이랑 14번 모듈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에 대한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C15번 그 생물 다양성 관련된 문항은 저희가 재작년에 처음 파일럿 형태로 이제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나왔던 질의서에도 똑같이 포함이 됐고, 해당 문항은 저희가 따로 평가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16번까지가 이제 사인오프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고 이걸 승인한 최종 승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는 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C역에서 16번까지가 이제 투자자 요청으로 받은 기업들이 응답하는 내용이고, 이제 고객사 요청으로 이제 CDP 응답을 해야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SC 모듈이 따로 오픈이 되고요. 이 해당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되면 이제 SC 요청받은 기업한테만 그 정보가 공개되고, 이제 따로 홈페이지나 그런 데 SC 모듈은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저희가 파일럿 형태로 CDP 같은 경우에 파일럿 형태로 이제 모듈을 조금씩 추가하는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요.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모듈도 이제 파일럿 형태로 진행을 했고, 재작년에는 생물 다양성으로 파일럿 형태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CDP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이제 파일럿 형태로 진행하는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이제 평가에는 따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정보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CDP 평가인데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네요. 네, 이제 평가 부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CDP가 이제 공개 플랫폼이다 보니까 평가 방법론 또한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가를 좀 더 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작성원에서로 보시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평가 방법론 한번 기반해서 평가를 한번 채점해 보셔도 되게 비슷하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DP 평가 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DP는 이제 디스클로저 어웨니스 매니지먼트 리더십 4가지 등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그 평가를 진행할 때 한 문항에 있는 디스클로저 어웨니스 매니지먼트 리더십 이거 4개를 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디스클로저 점수만 모두 모아놓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제 특정 기본 등급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웨니스도 넘어가고 어웨니스도 특정 등급이 올라가면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리더십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80%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매니지먼트랑 리더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현황이랑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80%에서 좀 조정이 되고 해당 건은 이제 작년 22년에 최종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2023년 거는 이제 글로벌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등급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재작년 거랑 약간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점수가 공개가 되면은 스코어 리포트들 다들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스코어 리포트를 보시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어떤 게 점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DP 평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CDP가 이제 비영리 단체고 이제 평가 방법은 또 다른 그런 평가사들과는 달리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CDP에 대한 평가가 되게 신뢰도가 되게 높은 높은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인증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CDP를 되게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DP 참여 이니셔티브인데요. 네, CDP가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CDP 통해서 이행 보고를 하고 이행 보고로 이제 데이트 보고서나 연례 보고서나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이제 SBTI랑 아리백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SBTI 같은 경우는 CDP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과학 기반 감축 목표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SBTI는 현재 지금 7,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SBTI 목표 수립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중 2,000개 이상이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겠다, 수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길게 설명드리려고 넣어놨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TI 이제 절차 가입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우선은 이제 목표를 수립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서약 커미트 레터를 먼저 제출을 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이내에 SBTI 관련된 검증 그 목표 수립을 하시고 승인까지 받으셔야지 이제 타겟셋이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이제 이행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CDP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우선 넷제로 목표 기준 관련된 내용인데요. 되게 이제 SBTI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란 장기 목표 이렇게 수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SBT 기준이랑 이제 넷제로 기준이라고 하는데 되게 넷제로 기준이 그 단기랑 장기 기준을 모두 통합하고 있어가지고 그 넷제로 기준을 먼저 봐주시는 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넷제로 목표 같은 경우는 2050년 이전에 넷제로를 수립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스코어 1, 2, 3 모두 90% 또는 95% 이상의 커버하는 목표를 포함해서 이제 넷제로로 지금 설립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단기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콥 3 같은 경우 이제 전체 배출량의 3분의 2 이상의 이제 목표를 이제 목표의 배출량을 좀 감축하겠다라는 감축하겠다는 거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감축 목표 및 성과 파트인 그 C4번 모듈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을 기반해서 이제 SBTI에서는 프로그레스 데이터를 이제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리백인데요. 아리백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400개 이상의 기업이 이제 아리백을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국내 같은 경우는 34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가입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매년 이행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행 실적을 보고하는 것도 다 받아들였는데, 제가 2022년부터는 CDP를 통해서만 이제 보고하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아리백 문항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백 가입 기업 같은 경우는 아리백 문항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리백 문항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아리백 가입이 안 된 기업들은 해당 문항이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는 부분이 이제 아리백 문항 중에 하나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CDP 타임라인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원래 CDP가 4월에 오픈해서 7월에 마감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2024년에는 이제 ISSB 기준을 이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자체를 조금 더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한 이 2달 정도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ORS는 6월에 오픈이 되고, 이제 그 응답 마감도 9월에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점수는 작년과는 좀 다르게 최대한 12월에 글로벌 점수 공개하려고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